지난 시즌 처참한 성적으로 리그 꼴찌를 했지만 드래프트 로터리에서 1위를 놓쳤던 덕스. 평창 올림픽에서 미국의 막내 꼬꼬마로 왔던 트로이 테리는 어느덧 덕스의 주축이 되어 60포인트 이상을 해주는 선수가 되었고, NHL 하이라이트 릴의 단골 지그라스는 여전히 스킬이 충만합니다. 블루라인의 구다스와 포워드 킬론을 오프시즌에 데려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로스터는 무게감이 한참 떨어집니다. 아직도 먼 길의 리빌딩을 거쳐야 하는 애너하임의 다음 시즌은 암담. 한때 엘리트 골리였던 깁슨의 트레이드 여부가 그나마 토픽거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에릭 칼슨 사가는 피츠버그와의 트레이드로 이렇게 새드 엔딩으로 마감되었고, 60포인트 이상 해줄 수 있는 허를 쿠투어 선수가 버티고는 있지만 그 나머지 자리는 모든 것이 물음표만 보입니다. 20골 이상 넣어주는 듀클레어, 1라운드 드래프트 출신이지만 디트로이트에서 포기했던 자지나 선수가 영입되었지만 딱히 희망은 안 보입니다. 왕년의 최고의 수비형 수비수 블라시치는 더 이상 밸류가 없습니다. 산호세는 이 노장들과 캡 덤핑으로 넘어온 호프만, 루타 같은 선수들의 계약이 끝나는 2년, 3년 후를 기약합니다. 팀 창단 후 6년 만에 우승하겠다라는 오너의 다짐을 그 당시에 모두가 비웃었지만 정말로 6년 만에 우승을 거둔 베가스. 지난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진 모습입니다. 잭 아이클은 투웨이 센터로 한 단계 성장하며 팀 내 넘버원 센터로 확실히 자리매김했고, 최고의 수비형 윙어 마크 스톤은 부상에서 회복하여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30골 이상을 노리는 말체솔, 또 다른 셧다운 센터 윌리엄 칼슨이 포워드진에 버티고 있습니다. 피트 앤젤로, 디어도어 수비수는 40포인트 이상의 맥랩, 헤이크, 와이클라우드 수비 조합은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상대 공격수들을 모두 압살했습니다. 바르바셰브 한 명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스코어링 포지션이지만 베가스의 강한 수비 하키를 기대하게 됩니다. 패터스는 100포인트를 넘겼고, 러시아산 스나이퍼 쿠즈멘코는 첫 시즌 30골을 넘기며 성공적인 영입이 되었습니다. 부상으로 시즌을 못 치른 미카예브가 돌아와 20골을 노리고, 제2센터 JT 밀러는 못해도 80포인트는 해줍니다. 불안한 하위 라인은 뎁스가 약해 보이고, 그나마 지난 시즌 수비수 최고의 어시스트 능력을 보여준 퀸 휴지의 플레이메이킹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라운드 픽을 날리면서까지 흐로넥 선수를 데려왔고, 나쁘지 않은 후반기 모습이었습니다. 준수한 골리 뎀코 선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부족해 보이는 밴쿠버, 그 누군가의 스텝업이 너무나도 필요해 보입니다. 맥데이빗과 드라이사이틀이 버티는 이 공격진을 상대의 팀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100포인트를 찍은 누진 홉킨스와 하이만도 버텨주는 탑라인. 그래서 상대팀은 에드먼턴의 수비를 공략합니다. 최악의 계약으로 손꼽히는 수비수 널스, 또 다른 실패한 계약으로 보이는 골리 잭 캠벨. 그나마 셧다운팀의 에크홈 선수가 버티고 팀 내 1번 공격형 수비수로 도약한 부샤드 선수의 포인트 생산력이 기대됩니다. 풀업은 노릴만해 보이는데 수비가 약한 에드먼턴, 우승까지 가기엔 맥데이빗과 드라이사이틀의 미친 크레이지 모드가 또 필요해 보입니다. 21-22 시즌 플로리다에서 100포인트를 넘겼던 후보드 선수를 쇼킹 트레이드로 데려왔지만 더 쇼킹하게도 그의 생산력은 절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초장기 계약을 던져준 상태라 더 난감하죠. 후버드 선수의 리바운드가 너무나도 중요한 캘거리. 지난 시즌 감독의 삽질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 리그 정상급 투웨이 센터인 린돔, 카드리, 맥컬런드로 이어지는 센터 뎁스, 그리고 최고의 셧다운 디펜스 페어링 위가르, 테넵, 어느덧 팀 내 1번 수비수가 된 앤더슨까지 이름만 보이면 충분히 플레이오프를 노려볼만 합니다. 어수선했던 지난 시즌 분위기를 다스리는 게 우선인 듯 보이는 캘거리. 거기에 베지나급 골리에서 한 시즌 만에 최악의 골리가 돼버린 마크 스트롬의 리바운딩을 기대하는 것이 캘거리의 희망입니다. 팀 내 레전드 골리 조나단 퀵이 떠난 그 자리에 이미 전성기가 지난 캠 탈봇과 콤리 선수로 땜빵을 했습니다. 넘버원 센터 코피타 선수, 본인의 라인메이트들을 커리어 하이로 만드는 능력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 캠픽
피알라, 알비슨 같은 스코어러가 여기저기 널려있는 킹스의 포워드 라인, 거기에 트레이드로 영입한 두보아 선수의 가세는 공격력 하나만큼은 기대하게 됩니다. 아이스타임을 많이 갖고 있지만 블루라인 전성기만큼은 아닌 드류 다우디 선수가 얼마나 에이징 커브를 봉쇄할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팀 내 최고 유망주 수비수 클라크 선수의 풀타임이 더 기대되네요. LA 킹스는 충분히 플레이오프를 노리고 2라운드, 3라운드 스탠리컵 우승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언더독, 신생 약팀이 아닌 시애틀, 어디가 1번 라인이고 어디가 4번 라인인지 알 수 없는 두꺼운 뎁스로 지난 시즌 재작년 우승팀 콜로라도를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시켰던 저력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올해의 루키상을 탄 베니에르 선수는 팀 내 넘버원 센터이며 맥켄 선수는 다시 한번 40골을 노립니다. 14골에 60포인트를 넘기며 커리어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수비수 빈스턴은 4년 잭팟 계약을 따내며 넘버원 디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렉시악, 보르겐 페어링은 강한 셧다운 능력을 이미 입증했고요. 최악의 먹튀가 될 것 같았던 골리, 그루바우어는 느닷없이 플레이오프에서 대활약하면서 그나마 다음 시즌을 기대하기는 하는데요. 그가 플레이오프급 모습만 정규 시즌에 보여준다면 시애틀은 다시 한번 플레이오프를 노릴만 합니다. 지지난 시즌 우승팀이었던 콜로라도는 여전히 그 주축들이 코어 멤버로 활약 중입니다. 공격진의 맥키넌과 수비수 바카르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거운 하키를 보여주죠. 거기에 50골 넣어주는 란타는 제2의 마카르를 꿈꾸는 보엠 바이럼이 수비진에서 성장 중입니다. 조 사킥 단장의 또 다른 작품 골리 기오기예브, 지난 시즌 사킥 단장의 안목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넘버원 골리로서 두 번째 풀타임 시즌을 갖게 되는 그가 이번에도 그 실력을 증명한다면 또 다른 엘리트 골리의 출현을 목격할 수도 있겠죠. 맥키넌의 주니어 시절 영혼의 짝이었던 드루인 선수의 영입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콜로라도는 이번 시즌도 우승을 노립니다. 지난 드래프트에서 11%의 확률로 1번 픽을 갖게 된 시카고는 당연히 코너 베다드를 뽑습니다. 이미 팀의 황금기를 열었던 테이브스와 패트릭 케인이 떠났고 단장은 5년은 걸릴 거라 했던 리빌딩이었지만 베다드 한 명으로 그 시기가 줄어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 역대급 재능의 18살 베다드에 대한 기대는 제2의 크로스비, 제2의 맥데빗, 하지만 당장 다음 시즌은 처참하죠. 확실한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한 루카스 라이크를 제외하면 시카고 팬들은 다시 고통의 한 시즌을 목격해야 합니다. 단 한 명, 베다드 선수가 루키 시즌에 과연 몇 포인트를 올릴지만 궁금한 상황. 최악의 계약에서 그나마 지난 시즌 후반에 리바운딩 해줬던 고액 연봉 수비수 세스 존스가 얼마나 버텨줄지도 궁금하네요. 포텐이 폭발하며 리그 최고의 스코어러가 된 로버슨, 38살의 나이가 무색한 골 넣는 기계 파벨스키, 거기에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빛났던 루페 힌츠, 19살의 나이로 20골을 넘긴 존스턴, 아직 포텐이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팀 내 캡틴 제이미 벤은 리바운딩에 성공, 여기에 타일러 세긴, 그리고 이번 오프 시즌에 데려온 왕년의 스코어로 맷 두셴이 3번 라인에 배치된 댈러스의 공격진, 수비, 공격, 파워플레이, PK 모든 유닛에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넘버원 수비수 아이스카넨이 버티는 블루 라인, 토마스, 할리와 룬키비스트 같은 어린 수비수들의 성장이 보여진다면 수비 라인도 무섭습니다. 거기에 리그에서 손꼽히는 엘리트 골리가 된 오틴저의 꾸준함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댈러스는 우승을 향해 갑니다. 암담한 팀 사정에도 빛을 내고 있는 켈러와 슈말치가 벌티는 포워드진의 1라운더 드래프티 로건 쿨리가 프로행을 결정하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JJ 모저, 발리 마키는 지난 시즌 희망을 보여주었고 킹스에서 자리가 없던 션 덜지 선수는 본인만 잘 해내면 팀 내 넘버원 디펜스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리조나는 여전히 구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대학 링크를 빌려서 시즌을 치르게 됩니다. 안팎으로 모든 것이 불안한 코요테즈입니다. 라이언스터와 잭 퍼리제 바이아웃 비용으로 14임 샐러리 캡을 허공에 날리고 있는 미네소타.
제한적인 캡 상황에도 100포인트를 기대하는 카프리조. 어느덧 팀의 제2공격수가 된 맷 볼디 선수는 이미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확실한 넘버원 센터가 없는 미네소타는 1라운드 드래프티 마르코 로시 선수의 풀타임 시즌을 기대하고 있죠. 리그에서 가장 저평가된 캡틴 스펄전 수비수와 에디슨 페이버 수비수 중 누군가는 성장을 해줘야 블루라인의 무게감이 느껴질 겁니다. 거기에 93% 이상의 세이브를 찍으며 미친 크레이지 모드를 보여준 골리 구스타브슨의 3년 재계약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 내 핵심 포스버그와 요시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음에도 지난 시즌 마지막까지 플레이오프권에서 있었던 내시빌. 하지만 여전히 애매모호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노바, 글라스, 팔시네, 에반겔리스타 같은 유망주들이 있지만 아직은 성장 중이라고 할 수 있죠. 준수한 투웨이 센터 오라일리는 넘버원 센터로 영입되었고, 포인트는 적지만 몸빵 하키를 해주는 루크셴 수비수를 데려온 이번 오프 시즌. 리그 내 엘리트 골리인 유시사로스 골리가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리빌딩도 아니고 리툴링도 아닌 뭔가 애매한 포지션. 이번 오프 시즌 감독과 단장이 모두 교체된 이 클럽의 새로운 챕터는 어떻게 열릴지 궁금합니다. 2019년 대반란을 일으키며 우승했던 블루스의 1등 공신 골리 비닝턴은 팀은 그에게 6년 초대박 계약을 안겨주었지만 그 후 그의 퍼포먼스는 하락세로만 가고 있습니다. 70포인트를 해주며 영건 에이스가 된 부시비치와 카이루가 있고, 피츠버그와 디트로이트에서 버림받았던 카파넨과 브라나는 이 팀에 적응하며 리바운딩을 노립니다. 레이디, 버레이코, 토리 크룩, 저스틴 폴크, 이름만 들으면 날려주었던 이 탑4 수비수 페어링은 받는 연봉에 비해 활약이 저조하며 나이가 들며 에이징 커브의 조짐도 보입니다. 롭 토마스, 셴, 헤이즈 센터 라인은 견고하지만 블루스는 어쩌면 다음 시즌이 리빌딩 버튼을 누르는 시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트레이드 될 것처럼 보였던 엘리트 골리 헬러버그는 일단 재치에 남았습니다. 역시 트레이드 루머가 끊없이 이어지던 지난 시즌 40골을 넘기며 득점력을 뽐냈던 쉐이플리 센터도 남았습니다. 팀에서 득점을 책임져 줘야 할 일러 선수는 지난 시즌 부진을 거듭하며 1번 라인에서 4번 라인까지 내려갔었고, 그나마 카일 코너 선수는 제 몫을 해줬습니다. NHL의 문제야 드부아 선수를 LA로 보내며 영입한 빌라디 선수는 팀 내 2번 센터 자리를 노리며 포텐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죠. 정상급 기량으로 블루라인을 이끌었던 모리시 선수는 한때 노리스 후보에도 언급됐을 정도로 잘했던 지난 시즌이었습니다. 리빌딩하기엔 로스터가 아깝고 윈나우로 가기엔 뭔가 부족한 위니페그는 다음 시즌도 플레이오프를 간신히 노려볼만 할 것 같은데, 어쩌면 시즌 중반 성적이 안 나온다면 위에서 말한 주요 선수들을 모두 트레이드 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